이렇게 이쁜데. 이쁜 아이들을 보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안심이 되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또 다를 수도 아니 있다는 근데 거. 물어보면서도 가슴이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막 욱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욱하긴 했어요. 1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안 했다는 했다. 거. 그리고 이제 딱히 제가 생각했을 만큼의 부모님이 어떤 코멘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쵸. 그게 네. 조금 좀 가슴이 좀 답답하게 근데 했네요. 오늘 만약에 어머님 이걸 아시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면 아까 종철 씨처럼 주먹을 꾹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선생님 사실요 아이들이 거의 그러니까 외모는 안 본다고 하죠. 외모를 다 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라면 이제 눈, 코, 입은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이거 개념 정도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 보신 거고. 잘못 본 거더라. 외모는 괜찮아야 돼. 네. 기본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깨 깡패 정도 들어가고 네. 키 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봤더니 약간 보스 기질이 있어. 그러면 뭐 거의 뭐 재패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동방불패 뭐 이런 네. 거. 네. 네. 아, 그래요. 자, 우리 EBS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EBS 똑똑이맘 카페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아이가 이성 친구를 만나면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면 좋겠는가라는 네. 질문에 1위가 있었는데요. 1위 답이 뭐였죠? 네, 무려 81.63% 거의 네. 대부분인데요. 네. 1위는 바로 그 예의 바르고 밝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예. 역시 부모님들은 외모보다는 그렇죠. 성격. 성품이고 또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잘생긴 걸 원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다정한 거,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네네.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네. 이게 어른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다 얘기하다 보면 네. 나는 진짜 남자 외모 안 본다. 남자는 네, 역시 맞아요. 착하고 다정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날 잘 얘기하잖아요. 챙겨주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이 여자들아. 아니 신이야.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해요. 나한테. 왜냐면 너무 잘생긴 남자는 나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담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닌 거죠, 엄마들의 되게. 얘기를 많이 듣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지금 시각이 10시 4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뭐해 종철?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에 나가려고 연습하고 있어.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 우리 가족이 제일 잘 나가. 가족이 나오는 동영상이면 어떤 거든 상관없대요. 그럼 우리 애들이랑 나랑 찍어도 되는 거네? 어이 상품 대박이요. 잘 나가는 가족을 위한 푸짐한 상품까지. 고마워. 나도 빨리 찍으러 가야 되겠다. 안녕. 아이 괜히 가르쳐줬네. 그냥 경쟁자만 만들었어.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 우리 가족이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가족이 제일 잘 나가. 동영상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많이들 올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요. 네. 우리 아이의 연애 코치가 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아버님들이 또 참고하셔야 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언제 사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솔직히, 솔직하다. 예, 안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업에도 방해되고 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집중력에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우리 연애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돈만 쓰지 뭐. 그러니까, 우리 EBS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은 과연 이 네. 질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모 처세술 랭킹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EBS 똑똑이만 카페 회원 중 148명이 응답하셨습니다. 네네. 아예 이성교제 언제부터 허락할까? 베스트 3! 자, 3위는요? 자, 1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1위는요? 네. 1위는요,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 32.43%가. 요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땐 요거 5세 네. 미만의 아동을 둔 그렇죠, 그렇죠. 설문한 게 아닌가. 5세 미만, 네네. 그럼요. 요거는 네. 전 진심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위는요? 자, 2위는요, 1위와 10표 차이밖에 안 났는데요. 네. 2위는 바로 성인이 된 후. 요게 요거는 진실입니다. 이제 진실이라고 이게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안 요게 된다라는 진실입니다. 얘기예요. 네, 3위는요? 자, 3위는요. 네. 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생.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같이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생 되고 사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요거는 요때 제일 중요한 중요한데, 시기에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미리 땡겨서 연애를 네, 한번 중학교, 해보고 초등학교 때. 안 해야 돼요. 그럼.
그게는 안 꾸준히 되겠죠? 인간관계로. 아, 네네. 꾸준히. 고등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좀 사고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좀 직접적인 사고가 좀 아, 나요. 그래요. 실제로 네, 네.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도 중간에 많이 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참 왜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그래요. 어머니께서 이게 굉장히 미화시킨 거예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어느 정도 나이는 찼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꿈속에나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욕심이죠.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게 과연 이 연애라는 거에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많이 먹는데 살은 안 쪘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건 뭐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 마음이 사실 아프네요.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게 적절한 시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그렇죠. 빠지는 거고 다만 그렇죠. 그때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놀라지 마실 게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실제 뒷목 잡고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애들 발달하면서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네. 자연스러운 정서 현상이라서 그걸 이상하게 보실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아이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공부도 해가면서 함께 본인이 원하는 뭐 교제도 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그게 아닐 경우는 아이들은 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찾을 수 없으면. 윤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님의 태도가 사실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계속 돈독하면 네. 어떤 시기에 하든 아이는 안정적으로 그냥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좀 불편한 관계라면 아무래도 아이가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남자친구하고 관계, 여자친구하고 관계에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접촉, 여기 좀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려고 확인하죠. 하잖아요. 네. 어른들도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이들도 진짜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고 네.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저는 네,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 그 다른 데서 제가 근무를 할 때 본 고등학생 커플 같은 경우에 네. 고등학생인데 아기까지 이제 아. 출산을 하고 실제로 걔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네. 이제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아이를 읽어서 그래요? 키우고 있는데 네. 근데 남자아이가 가장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다시 복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양육 과정에서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맞아요, 이거예요. 인생에서 음. 아주 한 번의 경험으로 아이의 모든 인생이 너무 바뀌어 버릴까 봐 네. 걱정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성교제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뭐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짱맘, 솔직히 스킨십이 제일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네. 뭐 민기맘님 아들이 중2인데 건전하게만 만나면 걱정은 많이 안 할 텐데 요즘은 노출이 많이 돼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들 말고 노출을 하고 다니는 여학생들을 좀 걱정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빅맘, 네. 건전한 만남이 정말 가능할지, 공부에는 방해가 안 될지, 이쪽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 공부 성적, 네. 아니면 스킨십.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댓글을 보면은 네. 스킨십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성적은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스킨십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딱 봤을 때 다 크지도 않은 애들이 요즘 학교 정문 앞에서도 뭐 어깨에 손 올리고 있고 조금 좀 과감한 애들은 네, 허리에 네, 손이 네, 가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네. 어떤 아이들은요. 손이 여자친구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어? 그런 것도 봤어요? 나는 정말 운전하다가 뛰어내릴 심각하네. 뻔했어요. 내가 가져 한 대 때려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가면 그거는 되게 저기 보기 아, 좋아 보여요. 그래요. 예뻐 보여요. 그거까지 손 잡는 괜찮은데. 것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이제 포옹도 이렇게 가벼운 허깅이 아니라 아, 실제로 한번 밀착. 해보실래요? 싫어하시네요. 네. 뭐 무릎 베게 하고 막 네네네. 누워있고 이런 거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요? 왜냐면 벌써 6학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엄마들 학교에 가보시면 어머 이렇게 학부형들이 오늘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보면은 이 한 무리의 학부모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신발 주머니를 돌리면서 나와. 이게 학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인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빨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스러워 보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성장하면 당연히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라 네네.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네. 특별히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 롤 모델이 주로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이제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그 나이대가 원래 동일시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아이들이랑 남자아이들이랑 좀 다른데 네. 남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좋아하면 해보고 싶은 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이 정서적인 이런 느낌을 좀 다르게 또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데 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좋아함을 확인하는 과정. 당연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좀 갈등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나는 너무 불편해. 불편할 그렇지만 수 이 있어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이 정도는 네, 할수 허용해줘야 하니까 해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여자아이들도 본인 마음을 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너무 애들 이해가 되고 입장에서 얘기를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네. 딸 가진 엄마들은 그게 진짜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딸 가진 엄마들은 내 아이가 먼저 나서서 남자애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너무 적극적인 여자아이가 될까봐 두려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아이는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뭐냐면 또 여자애도 그걸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좋은 거니까. 느낌. 근데 이걸 내가 좋아해서 되나? 이런 갈등이 또 있는 또 거예요. 하나는 문제하면 네. 이게 스킨십을 우리가 또 다들 연애를 해보셔서 알지만 이 스킨십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네.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주제에서 네네.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 그렇죠. 아름- 손잡고 네. 허그하고 그다음에 뽀뽀하고 뽀뽀도 두 가지가 있죠. 네, 그치? 뽀뽀. 네. 선생님 하나 얘기하지 이렇게 마세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나누어지기 때문에 뺨이나 뭐 이런 데는 애들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쵸. 네. 아니 뭐 애들이 스킨십 때문에 고민을 해도 이 부모님한테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이성 교제를 건전하게 하고 그렇지. 있는 예. 건지 아닌지 좀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선 아이랑 부모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게 있더라. 네가 네 친구와 사귈 때 네. 지금 사귀면서 정말 네가 원하는 거를 이 친구하고 관계에서 잘 요구하고 아니면 뭐 요청하고 이런 관계가 되느냐. 첫 번째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너와 다른 생각을 할 때 너 걔를 막 찍어 누르거나 네. 막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러고 있지 않느냐. 상대방이 너와 다르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있냐. 이걸 한번 체크해보게 아이한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남친이나 여친이 너한테 대하는 방식이 너 만족스럽니? 괜히 네가 눈치 보거나 무서워서 불편한데 참고. 이런 거 아닌지를 스스로 이렇게 아하. 물어보게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네 남친이나 여친이 그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남친이 필요 이상으로 쩔쩔맨다거나 막 죄책감 가지거나 네네네.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런 부분들로 그 모습 보는 게 너 편하니? 너무 약간 자신감 없어 보이거나 너무 약해 아니면 보이지 너무 않느냐. 과잉으로 뭐 자신감이 많은 아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네가 편안하게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진짜 데이트 폭력이 네, 굉장히 이게 다 관련이 심하잖아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스스로 네, 물어보고 물어볼 수 대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네, 이 데이트 맞아요. 폭력도 그렇죠. 네. 끌려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나요, 선생님? 일단은 사실은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네. 내 머릿속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무조건 닥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겪었던 경험을 되새긴다면 훨씬 더 그럼요. 대처를 잘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의 그 성적인 문제나 이런 데이트 문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나거나 적게 일어나는 부분하고 기준이 뭐냐? 부모하고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놀랍게 이 데이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하고의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네. 게 청소년의 네, 특징이에요. 어차피 그냥 혼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네. 거겠죠. 지금 마시멜로님은 제 생각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어른들도 감정이란 컨트롤하기 힘든데 과연 청소년이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반대 입장이고 밑에 인주맘님 우리 아이들 엄마는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 저는 이 두 분이 지금 극과구로 보여주는 부모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던지 아니면 막던지. 근데 우리는 이 중간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 두 저는 분의 마음에서.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댓글에서 아들 둔 그 부모님의 감정과 딸을 둔 부모님의 감정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막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되지 않아요. 된다는 거죠. 분명히 네.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자, 네.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지만 네. 사실은 대놓고 반대할 수만 없는 것이 바로 내 아이의 네. 이성교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의 이성교제가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네.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것보다는 좀 약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코칭을 좀 잘해주시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태도 중에서 네. 성교육은 반드시 꼭 짚고 네, 네.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성교육, 특별히 성교육을 뭐, 야, 조심해라, 뭐, 난자가 정자가, 이거는 끝났어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오히려 아니죠. 적극적 성교육이 네, 네. 필요하고 아주 자세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네 몸은 소중하다. 이런 추상적인 걸로는 잘 안 되고요. 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손잡고, 뭐, 키스하고, 막, 허깅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같이, 뭐, 자고 싶을 수 있다. 그건 네. 자연스러운 거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네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다. 그 대신 그 다음번에 일어날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같이 네가 생각해봐야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것까지 맞아요. 구체적으로 네. 다뤄줘봐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